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게스트를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그러니까 또 일단 하울링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면 네. 또 이 친구는 늦게 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겹죠, 이제. 너무 늦게 와, 맨날. 뭐 항상 있는 일이라서 이제는 새롭지도 않네요. 그 일상이에요. 맞아요. 저번에는 아파서 좀 봐줬는데 지금 해도 너무하네, 지금. 예, 일단 네. 저희끼리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또. 네. 게스트 소개? 네. 소개를 직접 먼저. 예, 자기소개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배우 김추리라고 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뮤지컬 배우. 너무 미인이세요. 뭐 기본적으로 미인들만 알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또 급하게 우리가 오늘 사실 연극을 보고 우리가 한 편씩 보고 다루는데 마지막 날이라서 저희가 마지막 주죠. 예. 그래서 웬만한 공연들은 거의 다 소개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진짜 왜 이렇게 마지막 날 끝나는 공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저희가 공연을 보지 못하고 다른 또 컨셉으로 오늘은 준비를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김추리 양이 네.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대학로의 1년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네. 올해의 특별한 키워드는 정말 상업화인 것 같아서 네. 이 상업화의 물결이 대학로를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 한번 네. 이 김추리 양의 생생한 증언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일단 김추리 양 그냥 뮤지컬 배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 지금 어떤 작품들 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예. 저는 조금 입을 가까이 대고. 예. 이게 사실 마이크가 이렇게 그다지 성능이 좋지가 않아서 예. 거의 가까이 대고 거의 키스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청취자들이 또 그렇게 느껴요. 되게 가까이서 속삭인다고 생각하고. 그쵸. 속삭이듯이. 예. 네, 저는 뮤지컬은요 루나틱이라는 작품을 했었고요. 네, 네. 개그맨 백재현 씨가 네. 연출하시는 네. 루나틱이라는 작품을 좀 오래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OST를 했습니다. 네. 드라마 OST, MBC 드라마 어떤 OST. 거요? 그러니까 가수로 거의 사실상 데뷔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네, OST. 어떤 OST를 하셨어요? MBC의 춘전의 경산안내라고 예전에 고두신 네. 선배님 네, 맞아요. 네, 그 드라마랑요. 그다음에 유진 씨랑 기태영 씨 네, 네, 결혼했잖아요. 네. 맞아. 딱 만난 그 작품 인연 만들기라고. 맞아. 인연 만들기. 예. 거기 OST까지. 네네, OST. 예. 어, 이게 가수 취입도 했고 그리고 또 원래는 아역 배우였잖아요. 어쩐지 얼굴이. 아니 내가 아는데 몇 살 때 출연을 했죠? 처음에 연극에? 처음에는 9살? 9살이었나? 네. 와. 나 그 6살로 기억을 했지? 너무 조금해서 그랬었나 그때? 8, 9살. 예, 8, 9살 때 어떤 작품에 출연을 했었죠? 그때 품바라는 작품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버님께서 네. 이 품바의 작가이자 네. 연출가셨던 김시라 선생님. 고 김시라 선생님이세요. 그쵸? 네네. 예. 대단하신 예, 분이셨네요. 김시라 선생님은 뭐 시인으로도 유명하시고 그리고 특히 그 네. 품바라고 하는 작품으로 모노 드라마로 아주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놨죠. 그 기록은 아직도 안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직도 저 한국 기네스북에. 와. 최다 공연, 최다 관객 그리고 대단하다. 지금 뭐 몇 대 품바까지 왔죠? 그 품바도 저희가 지금 이재은 씨가 마지막으로 해서 이재현 씨 그 노랑머리의 이재현 씨. 네, 같이 네. 품바를 이번에 네. 하셨어요. 예. 네, 몇 대 품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대는 넘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한 18대 18대 정도 온 거예요, 품바가. 와, 굉장하다. 지금 공연한 횟수로도 기록인데 이게 몇 년 되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저 올해 33주년. 33주년. 곧 있으면 34주년. 연극이 저보다- 33년 31살. 우리 MC가 31살. 정말요? 예. 네. 너무 저보다 예. 형님이시네요. 예. 그런 품바라는 공연을 직접 쓰고 연출했던 고 김슬아 선생님의 네. 딸입니다. 그래서 8살 때 그 품바에 데뷔를 했었어요.
꼬마 와. 아역으로 데뷔를 했고 해서 꾸준히 계속 이제 연극도 하면서 뮤지컬도 하면서 계속 공연계에 몸을 담고 그때부터 그렇죠. 네. 와. 쭉 담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공연 이외에 다른 꿈을 꿔보진 않았죠. 거의 가수든 뭐 하여튼 뭐 배우든 계속 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하도 어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제가 이렇게 자처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처음에는. 세우셨어요. 예, 처음에는 그거를 계기로 이제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이게 자기한테 맞는 거니까 네, 네. 일찍 찾았어요. 네. 꿈을. 근데 아버님이 이름을 추리라고 지어주셨다면서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유가 이게 응. 한자인데요. 네. 가을 추 마을 리예요. 한자로 뜻은 이제 풍성한 이제 마을, 이제 네. 뭐 풍요로운 마을. 가을 마을이니까 네. 얼마나 그 네. 그쵸. 그쵸. 항상 곡식이 네. 가득하고 부자인 마을인 거죠. 네, 그런 뜻인데 또 다른 또 해석은요. 네. 이제 황금나무라고 아, 추리라 해서 황금나무라고 그런 김추리니까 추리가 트리. 네. TRE. 그래서 황금나무. 야, 다 계속 뜻은.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아니, 우리 김신환 선생님이 그렇게 돈을 밝힌 분이 아니셨는데. 풍요롭게 살았으면 자식들은 예. 또 그런 그런가요? 바람, 아버님의 그렇죠. 바람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당했다 그러는데 이름을 안 바꾸고 있어요. 왜 그렇게 놀림을 당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매출이 네, 크리스마스 아, 유치해. 뭐, 크리스마스 추리, 매출이 네, 이러면서. 매출이. 맞아요. 그리고 김추자 그 예전에 가수 맞아요. 네. 김추자 선생님도 있었죠. 그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김추자처럼 되게. 노래를 잘해라. 이렇게 들었군요, 그때는. 네. 그랬군요. 재밌어요, 이름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이름 같아요. 그렇죠. 한번 들었을 때. 그래서 배우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예명이 필요 없는 이름인데. 이름도 이뻐요. 예, 김추리. 예. 나중에 아직까지는 젊은 근데 사실은 8살 때 데뷔했기 때문에 신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가 그쵸. 않고. 맞아요. 하여튼 아직은 젊은 배우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창창한데 오늘 사연이 있는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네. 네, 저희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뒤늦게 소개합니다. 그렇네요, 우리. 연송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수입니다. 문화평론을 주로 하고요. 가끔 네. 종편에서 시사평론도 하고 있는데, 네. 원래는 극작가. 연출가. 끝까지. 굉장히 비웃고 있어, 지금. 작품을 계속 해야 극작가죠. 네? 나 진짜. 그렇지만 추리하고도 작품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 학생일 때. 네, 저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어머. 때 작품을 했었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때 정말. 추리한테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학교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업을 하면서 우린 또 이제 그게 가족 뮤지컬이어가지고 네. 뮤지컬이니까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어야 되는데 네. 노래가 공연하기 일주일 전에 나왔나 열흘 전에 나왔나 그래서 아니에요. 3일 전, 3일 전. 이틀 전.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뭐 수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3일 전에 더 나왔어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근데 3일 전에 나왔는데 네. 더 놀라운 거는 저 친구가 공연 당일날까지 완벽하게 습득해가지고 대단하시다. 고등학생 네. 그때 몇 학년이었지? 2학년이요. 고2였는데. 그래서 야 진짜 노래 하나에 대해서는 탁월한 재능이 있구나. 궁금한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보죠. 기회를 봐서. 근데 어쨌든 뭐 극작가나 연출가로 남고 싶은 김성수입니다. 네. 저 오늘 26일이에요. 네. 다들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다들 좀 잘 보내셨나요? 갑자기 뭐 작품 소개하자 그러더니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니 뜬금없는 생각을 해보니까 계절 드립을. 예. 크리스마스니까 예. 이게 또 크리스마스는 좀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축제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예. 요즘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뭐 화려하지 분위기가 않은 죽었죠.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게 내가 밖에 안 나가서 그런가? 어땠어요? 연아 씨는 그럼 연아 또 누구냐고요? 잠깐만. 연아가 마음속에 송아예요, 연아가 송아. 예. 송아 씨는 또 혼자서 맥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 원래 목소리가 그러면 분명히 어제 술을 마셨겠구나. 어제는 안 마셨고요. 예, 지금 네, 삐그덕 문이 오셨네요. 열리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신 대표님. 아니 대표님, 네. 왜 이러세요 도대체? 너무하잖아 지금. 네, 네. 지난주에는 몸이 아프다 그래서 좀 봐줬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 앞에 누가 앉아있는지 보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네, 네. 예. 그 이렇게 어른이 늦게 오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추리는. 저는 그냥 못난 어른입니다. 예. 아니 근데 크리스마스 날인가? 저 이분 날. 이분 날인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네. 이상한 글을 올려서 네. 대학로에서 막 굉장히 걱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아니, 좀 뭐 연극계를 떠나겠다는 그런 선언하셨어요? 아니요. 뭐. 그럼 뭐예요 그게? 욱하신 마음에 그러신 거죠? 네네. 술 한 잔 먹고 저 우울한 마음에. 다들 잘안 걱정했어요. 되니까. 공연이 잘, 아무튼 환경들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예. 그냥 뭐 좀 자주 섞인. 혼자 혼자 그렇다고 그냥 한 거죠. 미련 없이 이 길을 떠난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미친놈 이러잖아요. 네. 아니 보통은 그런 글을 올리면 이제 떠나련다 그러면은 왜 그러세요? 진짜 무슨 일 걱정도 있어요?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는데 다들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술 많이 드셨나 봐요. 밑에 댓글 보니까. 연극의 길을 떠난다는 소리는 아니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뭘 떠난다는 거예요? 좀 주되게 좀 나쁜 놈들한테서 떠나고 싶다. 에이, 그 이거 진짜 의미예요. 해석하기 나름이구나. 네. 나쁜 놈들한테 떠난다는 게 뭔 얘기야? 뭐 앞뒤도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날 제가 어디 정리가 안 돼요. 제 스스로 지금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잘 다녀오셨어요? 네, 영평 스키장에 네. 세상에 친구 교수가 제자들이 모임을 펑크냈다고 오. 오라는 바람에 소주를 먹으러 서울에서 정말 우울하네요. 대학로에서 세상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후배를 하나 자리만 데리고. 옮겨서 마신 네. 거죠? 아니 뭐 네. 가족은 어떻게 팽개치고요? 그걸로 지금 현재 가족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올 연말은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네. 너무 웃기잖아 진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아서 연말에. 네. 저는 그날 집에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혼자 맥주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이 가라앉아 있어요.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우울하니까요. 밖에 나가기는 싫고 집에서 아니 혼자 그때 있으면 원래 공연도 같이 볼 수 있었잖아. 근데 공연도 깨고 다 그냥 아니에요. 그건 25일 날 어제 보기로 어제. 했었던 거고 24일 날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울해서 너무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술을. 전화하시지. 그래서 25일까지 그 여파로 인해서 공연을 못 보게 됐죠. 도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와인 2병에 맥주 한 6캔, 7캔을 마신 거. 와 혼자? 혼자. 네, 그래서 안주는 짜장면이고요. 짜장면 먹고요. 네, 짜장면도 먹고 그럴 때는 부르세요. 과자도 먹고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옆에서 먹어드릴 수 있어요. 네, 뭐 그러네요. 어쨌든 지난 일이니까 다들 뭐 잘 지냈나 해서 저는 크리스마스. 정말 크리스마스 2살짜리 우리 애 있잖아요. 23개월짜리 되는 애한테 첫 번째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산타 코스프레 해가지고 새벽에 애를 깨워서 졸려 하는데 애를 깨워서 이걸 봐야 한다며. 그래서 억지로 막 좋다고 우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애기들은 기억도 못할 일을 부모님들은 하죠. 예, 어쨌든 뭐 그러면서 일단 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그다음 새벽은 보냈는데 네. 25일 날은 방송하면서 또 네. 가족을 저희가 잊고 지냈죠. 네, 이제 또 연말이 남았잖아요. 연말에는 저는 없어요, 한국에. 너무 대만 가요, 좋아하시네요. 내일. 도저히 못 있겠어요, 연말에. 여기서 뭐 하나 싶은 거예요. 나이 먹는 거를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설마- 없어서 떠나자. 아니 지금 남자친구도 얼마 전에 헤어졌다 그러시더니 새롭게 남자를 만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대만에서 설마 헌팅을 하러?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제가 거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작품들 소개를 그럴까요? 해보죠. 네. 저는 이번에 동숭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이에요. 뜨거운 여름이라고. 네.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의 뜨거운 여름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극단 간다에서 10주년 퍼레이드의 마지막 작품이고요. 얘네들은 이름이 공연 배달 배달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간다. 극단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쵸? 네. 공연을 우리는 찾아가서 배달한다. 그래서 이 팀들은 주로 뭔가 많이 들고 하지 않고 네. 뭐랄까 이제 어디서든 가가지고 그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볍지만 네. 무거운 그런 작품들, 묵직한 작품들 많이 하죠.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한예종 한예종. 멤버들. 한예종 네, 네. 연극원 출신들이 네.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소극장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연출은 민준호이고요. 민준호가 또 하는군요. 네, 1월 11일까지 해요. 예. 배우들이 진선규, 신의정, 유연, 김대현, 조원석, 이지선, 차용학 배우들이 나오고요. 진성규 씨 아주 인기 만점인데
여기서 올모스트 메인 공연 되게 좋아했거든요. 시나리오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희곡이죠. 네. 그래서 저는 뜨거운 여름을 추천합니다. 1월 11일까지니까 이것도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서둘러야 돼요. 왜 이렇게 짧게 해? 좋은 작품들이. 아니에요. 11월 1일부터 했었는데 저희가 우리가 좀 늦게 소개를 했군요. 하는 거고요. 이 작품은 우리가 같이 봤어도 괜찮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네요. 네. 우리가 모든 연극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제보를 좀 해주세요. 해줘야 되는데 다들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송아 씨 찾고는 예쁘다는 있지만.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제보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팟빵에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후기 같은 거를 보는데 거기에 답 좀 달아주세요 좀. 네.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마사미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세요. 근데 일주일에 원래 연극을 2편씩 보셨는데 그걸 잊고 계셨다가 이걸 들으면서 다시 열정을 찾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네. 예, 이런 마니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글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 좋더라고요. 좀 길게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마사미 님. 네. 그 다음에 예, 평론가님께서 저는 네. 연극계 대모 박정자 선생님의 작품 오랜만에 다시 합니다. 에레나 네. 루빈스타인 이런 이 목소리 좀 너무 반응이 전혀 멋있죠? 없네요. 네, 별로 그렇게 뭐 비슷하지 영혼 안 울린 것 않았어요. 같았어요. 예. 에레나 네. 루빈스타인. 네. 예, 이 목소리의 주인공 박정자 선생님이 19 그리고 80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래 공연을 쭉 했었죠. 네, 네. 19살짜리 풋풋한 네. 소년과 그다음에 80살 먹은 할머니가 사랑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원래 뭐 외국에서 공연될 때도 엄청난 화제 속에 공연이 됐던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원래 콜린 히긴스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이었어요. 소설도 괜찮았지만 오히려 희곡이 소설을 훨씬 더 잘 압축해 놨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공을 한 건데 네. 박정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거 모드 그러니까 80세 할머니를 맨 처음 한 건 아니라고 기억을 하는데 박정자 선생님이 한 다음부터는 그 역을 안 내놓고 계세요. 누가 감히 박정자 선생님이 한다는데 넘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진짜 이런 역은 생각해 보세요. 80세 역이니까 30세에 시작해도 50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작품인 것 맞아요. 같아. 그리고 이제 계속 남자가 바뀌잖아요. 19살 네. 소년 역은 계속 할 수가 없잖아. 나이 그쵸? 33, 40 이렇게 되면 못 하잖아요. 이번에는 또 그 미생에서 아주 그 낙점을 받았던 강하늘 씨. 강하늘 배우가 나오는 야, 거예요. 이 친구 네. 요즘 미생에서 아주 찍어놓은 여자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인기 좋습니다. 예. 네. 이 강하늘 씨가 연극에 대한 사랑도 또 대단합니다. 또 연출도 양정웅 네. 연출님께서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뭐 대학로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네, 저는 중견 좋아합니다. 연출이죠. 예. 네. 모든 연출가들을 다 좋아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수업을 학교 다닐 때 들었었는데, 예.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인성도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예. 따뜻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여자 좋아해요. 배우들한테는 참 따뜻하시더라고요. 뭐해요? 네, 아니에요. 1월 9일서부터 네. 2월 28일까지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에서 공연이 됩니다. 네. 준비하셨어요, 대표님? 네, 저는 네. 이것도 공이 짧아가지고 네. 그 젊은 연출가와 또 젊은 배우들이 이렇게 투합해서 만든 공연인데요. 네. 알과액 소극장에서 11월 26일 날 알과 핵소극장에서 시작해서 내년 1월 4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여기도. 내년 1월 4일이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버스를 제목은 놓치다? 버스를 놓치다입니다. 아. 이 공연이 좀 감성을 좀 자극하고 연말에 좀 적합한 공연이어서 입소문이 꽤 났더라고요. 사실은 초급자용 네, 정말 네. 연극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그런 작품 네,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서 또 연극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좀 네.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사실, 생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헤롤드 앤 모드 같은 경우만 해도 조금 공력이 있으셔야 돼. 좀, 그럼요. 네, 조금 교양이 좀 교양. 있으시고 이게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그러니까 문학적 소양이 좀 있으시고 콜린 히긴스의 원작 소설 한번 읽고 오시면 더 좋은 그런 거라면 버스를 놓치다 같은 경우는 정말 부담 없이 와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오늘 또 게스트 김추리 배우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예. 저는요, 네. 당연히 품바. 품바. 각시 품바가 지금 하고 있죠. 아니요, 지금 각시 품바는 끝났고요. 아, 끝났어요? 네. 다시
올라갔는데요. 예. 품바 말고 품바. 이제, 예, 품바 원작 품바. 원작은 원래 1인극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각색을 해가지고요. 예. 젊은 세대들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예. 해서 2인극이죠. 고수 1명이랑 배우 2. 재밌겠다. 3명인데 세 명인데 이제 고수는 사실은 여기라고 네. 안 생각하니까 네. 배우가 1인이 아니고 2인으로 됐다. 네. 그런데 네. 이 품바가 1월 4일 날 끝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저희 이제 극장이 예. 저희가 이제 품바가 8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10년을 하고 네. 91년도부터 이제 예. 대학로에서 전용 극장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엔 신선소극장인가 거기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군데서 군데서? 했었는데 저는 신선소극장에서요. 세상에 80명 들어갈까 말까 한 극장에서 네. 12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앞에서 이렇게 꼭 구겨져 앉아갖고 1시간 10분을 봤던 그 공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규수 선배가 공연을 했었는데 무대가 하도 좁아지니까 정규수 선배가 움직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장면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혼자서 입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연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셔가지고 그 결과적으로는 강강술래 소극장? 네, 그렇죠. 네.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대학로에. 네.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강강술래 소극장이 어떻게 있었냐면 앞에는 네. 식당이 있어. 그렇죠. 맞아요. 식당이 있고 뒤에는 극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식당에 늘 낮에 김슬아 선생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예, 한복을 다 입고 나와서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때로는 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걸리를 딱 하시면서 시도 이렇게 낭송도 하시고 그 가게 안에 그러셨다니까? 가게 안에 낭만적이에요. 원두막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원두막 맞아요.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식집이어가지고. 예, 거기서 한정식 먹는 그것도 한정식도 별로 비싸지도 않고 너무 맛있었는데 그 남도의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네. 그 삼청동에 그게- 똑같은 이름이 있던데요, 가게가. 예전에 있나요, 보니까. 지금? 네, 지금 삼청동에. 네, 삼청동 쪽에 있어요. 네, 가게 이름이 똑같은. 저희 고모가 하셨었는데 네. 아하. 삼청동 쪽에 지금은 솔매마을. 네, 맞아요. 예, 예, 예. 네, 지금은 이제 놀란 경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그 제목을 계속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예, 솔매마을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분이 하시는군요. 네, 또. 네. 아예 인연이 끊어졌나요? 솔매마을은? 네, 지금은 이게 참 이 뭐랄까 어른이잖아요. 어른의 흔적들이 대학로에서 이렇게 싹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 극장이 1월 4일 날 문을 닫는 거죠. 네, 폐관합니다. 왜 폐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건물주가 바뀌면서요. 예. 이제 극장이 좀 오래됐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새로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소문을 근데 들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런 명소들은 그냥 극장으로 오게끔 하는 것도 이득 아닐까요? 근데 그냥 아예 극장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극장이 이제 세워지는데요. 글쎄요, 이게 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예. 월세나 이런 것들을 되게 올리겠죠, 너무 당연히. 예. 올리고 네, 이게 좀 터무니없이 터무니없이. 요즘 아. 그것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작은 극장들. 자영업자들도 많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극장도 극장이지만 전체적으로 뭐 홍대나 이런 데서 예. 작게 시작했던 자영업자분들도 홍대나 상수동 이런 데가 흥해지면서 가로수길도 마찬가지고 다 쫓겨나가지고 그래요. 사실은 이 강강술래 소극장 위치가 동숭 아트센터 바로 앞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처음 대학로가 만들어질 때는 여기가 굉장히 거의 핫 플레이스였죠. 센터, 제일 센터 중심이고, 비슷한. 네, 네. 그래서 그 아래쪽에는 문예관 대극장 소극장이 네.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샘터 파랑새 극장 요 정도는 따로 이렇게 하나의 군락이 있었으면 네. 그 위쪽에 강강술래 소극장 또 옛날에는 옛날에 또 인간 소극장도 인간 소극장 있었고. 뭐 그 또 성좌 소극장 그리고 이제 지금 동승아트센터 이런 곳이 이제 거의 걸어서 1분 거리에 모여 있어서 또 다른 부락을 딱 네, 형성하고 있었죠. 네, 네. 원래 여기 한마당이라고 예술극장 한마당도 여기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저 위쪽 그 동수 지금 소극장. 동숭무대 소극장 네, 있는데 네, 그 거기에 자리에서 했었죠. 예술극장 한마당이라고 예전에 이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인연이 깊은 주로 민중 연극들 또 마당극들 하던 극장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몰려갔다 나중엔 사라져 버렸죠. 네. 예술극장 한마당도. 그런데 지금 강강술래 소극장이 없어진다는 건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김현 대표는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었던 네. 그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가장 작품은 척박한 누가 썼죠? 그거? 김성수 옆에 그래서 나마스테라는 예, 공연으로 나마스테라고 하는 해서 작품. 너무 제가
한 3개월간 장기 공연했었나 몸도 너무 키로수도 빠지면서 고생했던 기억 그리고 저희들 때문에 우리 돌아가신 김실환 선생님이 조금 뭐 소위 말해서 우리 말하면 정보기관으로부터 좀 불편함도 겪으셨고 그때 난 너무 감사했던 게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알리지 않고 대관을 했어요. 왜냐면은 안 빌려줄까봐.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본도 보자 뭐 이러셨는데 그때 미루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인가 남기고 또 사실 또 그때까지 또 대본 수정도 막 했고 계속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일주일 남겨놓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직접 출연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돼요. 왜 무산이 됐냐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갑자기 급속 단속을 해가지고 출연 예정이던 외국인을 잡아 가뒀어요.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잡혀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네. 막 그쪽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던 사람들은 뭐냐고 지금 니네들이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뭐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출입국 관리소에 가가지고 막 싹싹 빌었어요. 저하고 우리 극단 대표하고 가가지고 극단 대표는 네. 또 공연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우리 현이가 한국 노동자 노동자고. 그리고 외국인 외국 노동자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대표분이 더 인도 비슷한 방글라데시 스타일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태국이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방글라데시 스타일, 이 약간 인도 아리안 계열의 피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분이어서 네. 그분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역을 했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각서 쓰고 연극에는 전혀 출연시키지 않겠다는 거의 쓰고 풀려났어요. 근데 세상에. 그때 이 김실환 선생님한테 네. 협박 전화가 들어간 거예요. 어머. 사방에서 막 항의가 들어가서 그런 그 공연을 갖다 왜 하게 하느냐. 네. 그래서 김실환 선생님 그때 우리가 막 그거 난동을 이제 당하고 나서 딱 왔는데 내용이 도대체 어떤 거였길래 그렇게 협박 지금 전화. 보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네. 와서 손가락도 잘리고 했는데 아. 임금을 다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를 법으로 해결하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공장을 점거하고 그다음에 나의 월급을 달라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우연찮게 술 처먹고 이 한국 노동자가 거기서 자다가 인질이 되는 거야. 불시에 인질이 되죠. 불시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우정을 나누게 된다. 하고 연대하는 연대하게 된다. 노동자로서의 예, 연대.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출연하는 거를 문제시 삼아서 결국은 우리 그 대표가 이제 다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김실환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딱 봤는데 도대체 작품이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대본을 보여드렸는데 대본을 갖다 다 읽지도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러한 정치적인 어떠한 것들과 무관하게 공연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쵸. 이런 걸 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직도 한국에 있다는 게 참 부끄럽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막 이 못된 짓 하지 말라고 혼내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럼요. 사실은 웬만한 극장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들어갔으면 뭐 그렇잖아요. 야, 그 계약 없던 걸로 하고 끝내자. 왜냐하면 계약금도 얼마 안 걸었기 네.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정말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강강수 개인적으로 또 소극장이었어요. 1년 그럼요. 동안 장기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극장이 주는 좋은 질감하고 달리 제가 또 혼자 스스로 힘으로 제작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한 3달 장기 공연하면서 한 5천만 원을 잃었죠. 네.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극장과는 관계없이 제가 갖고 있는 좋은 기억 또 때로는 조금 잊고 싶은 기억 그런 공존한 아무튼 묘한 공간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없어진다니까 너무 좀 그 극장에 사라진다니까 대학로에서 활동했던 저한테 굉장히 네. 중요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1992년부터 94년까지. 그중에 94년 1년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그, 94년은 네, 정말 뜨거웠던 맞아요. 여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네. 왜 이런 극장 하나 정도는 뭔가 보존해 놔야 될.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나라 성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장에만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이게 개발도 하지만은 어느 부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보존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잃고 가는 건 아닌가. 그거를 보존을 해서 잘 지어놓고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는 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충 지어놓고
이거를 보수하지 않고 또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지라는 그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연극사에서는 그래도 주목할 만한 극장이잖아요. 사실 그쵸. 이런 극장들이 몇 개 있어요. 샘터 파랑새 극장도 그렇고 또 저기 대학로 극장도 그렇잖아요. 92년도에 그렇습니다. 소극장의 혁명과 네. 같은 그런 작품이 거기서 공연이 되면서 장기 공연으로 흥행을 성공하는 그런 네. 역사가 있었고. 연우소극장. 예, 연우 소극장, 그다음에 강강술래 소극장 이런 데들이 강강술래.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상상아톨. 상상아톨이라고 돼 있지만 네. 강강술래 소극장 이런 데들은 남아 있어야 되는 극장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느 네, 부분. 네, 네. 어떤 책임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거를 배우들이나 연출가들이나 이제 연극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좀 지키고 그거를 더 발전을 보존하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집주인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돈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익을 위해서 부시고 만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일깨워주고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던 건데 그렇군요. 그거를 놓치고 간 부분도 있지 개인적으로는 않을까. 대학로에 제가 공연 프로듀서를 일하면서 제일 네. 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들은 뭐냐면요. 대부분 대학로에 건물주가 직영을 하는 극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 공간에 네. 특정하게 거기서 장사를 하기에도 좀 어려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예술 공간으로만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고 그렇죠. 동료 예술가들이 거기에 가서 세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대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월세에다가 또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그쵸. 거기 세팅을 세팅을 하면 다 해놔. 그 비용에 대한 감가에 대한 어떤 비용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비용과 또 거기에 들은 기본 일정한 월세. 노력의 비용,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렇지. 그리고 기존의 건물주가 받아가는 월세가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의자 한 개가 10만 원이에요. 대학로가 메인 거리가. 예. 객석이 그래서 100개 의자가 있으면 1,000만 원인 거고, 그렇죠. 150개가 있으면 1,500인데 예술가들이 한 달에 28회에서 30회차 공연을 하면서 그 100석짜리 극장에서 얼마를 벌 수 도대체 있겠어요? 얼마를 벌 거이며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너무 웃긴 건요. 요즘 그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열심히 그래도 이 예술가들이 세팅을 해가지고 한 2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럼 조금 돈을 벌까 할 때 나가라 그래. 네. 나가라 그런다니까. 맞아. 그리고 그 그리고 바보들이 그거를 또- 또 엄청나게 가격을 또 이렇게 점핑 시켜서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대관료가 1,50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 근데 네. 월세는 실제로 한 700, 800인 거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1,200만 원만 받아도 되잖아. 그래서 사람 하나를 써요. 하나를 써놓고 1,200만 원 정도로 깎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공간을 또. 그러면서 고스란히 그걸 월세 이외의 수익으로 남겨 먹어. 건물주가. 그러면서 그걸로 기금도 받아 먹어. 기금도 받아 먹더라고요. 네, 네. 지금 S 박물관 네, 거기가 네. 그런 대표적인 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예술가들이 다 널뛰어가지고 그런 공간 만들어 놓고 원래 대학로라고 하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각기 건물들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또 네.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경쟁도 심하고 가격도 올려놓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네. 뭐 아무튼 별로 상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대학로 무슨 발전 협의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예술가들에게 지원하는 것냥 하는데 그냥 웃죠. 네, 아무튼 웃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라던가 지원이 필요한 건데 앉아서 어떤 행정적인 것보다는 네. 그쵸 뛰면서 같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추리는 요즘 기분이 착잡하겠어요. 그래서 네. 어때요? 그 공간 지금 정리하고 있다면서요? 네, 1월 4일날 이제 또,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나오게 되시는 예. 네, 나오게 거죠? 되는 건데, 응. 1월 4일은 이제 마지막 공연이니까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러겠네. 예. 네. 하루 만에 극장을 빼라고 했대요. 진짜? 그러니까 4일날 바로요? 그러니까 4일날 하고 이제 5일날 공연을 아. 극장을 빼라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그럼 그때 원상 상황입니다. 복귀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 얘기 중이라고. 상상아톨 블루가 예. 예전에 강강술 예, 예전에 이름이 극장이었고 강강술이었어요. 이름이 지금 상상아톨 블루로 네. 바뀐 예, 바뀐 지 거죠. 오래됐고 예. 그 옆에 식당이 화이트로 또 바뀌었고 네. 그랬죠. 좀. 블루 그래서 화이트 극장이 투반. 2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 하루 만에 다 뜯어내라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 중이라고 대표님 어. 엄마께서. 그럼 그 실제로- 후에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극장이 없어지는 거 뺏기는 거예요, 그냥 예, 없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런 게 지금은 계획이 전혀 아니 거기 들어간 돈을 어느 정도 네. 보상을 받아야 이게 사실은 보증금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시설로 투자한 돈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걸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원상복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 다른 그 공간을 또 임대해서 극장을 하긴 만든다는 게 어려우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극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잖아요. 네. 자기도 하고. 정말 엄마, 눈물이 아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극장에서 그 연습을 하고 있으면 한쪽 구석에서 진짜 객석에서 자고 막 그랬던 네. 기억이 나요. 잤는데 저 있는지 모르고 문 잠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더 웃긴 찾느라고. 건저 찾는다고 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전화기 놓고 그러셨구나. 그러셔야 되겠어요. 추억이 맞아요. 깃들여 있는 공간인데 그게 한순간에 또 다 빼앗겨 버리는 그 언제부터 기억이 나요? 그 극장이? 저는 어릴 때 한 7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7살 때부터 네. 그 극장이 있었던 거죠, 늘. 옆에 식당이 있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밥도 먹고 네, 맞아요. 거기서 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사실 꿈을 키워왔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허할 것 같은데. 네, 좀 착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 마음까지 알겠어요. 저희가 정말 속 많이 타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저 김실아 선생님 그 살아 계실 때를 생각하면은 또 가끔 이렇게 노래도 한 자락씩 하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식당에서. 혹시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노래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글쎄요, 거의 이제 타령 뭐 이런 걸 많이 부르셔가지고. 타령도 아주 멋들어지게 하셨는데 네, 진짜 잘하셨죠. 한량이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 품바에 나오는 한 부분은 우리 그걸 제가 알기로는 김실현 선생님이 직접 채록을 해서 가사들을 다 채록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하셨다고 들었는데 품바에 나오는 한 장면을 갖다 한번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갑자기 아니 그래도 품바에 나온 네. 노래요. 중에 좀 이게 다 타령 막 민요 구성조 재미난 예. 장면. 이런 거라서 괜찮아요. 제가 민요 같은 제가 또 거지만 그거 전공이 아니라 또 예, 잘 부를 수 그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있을까요? 각시 품바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 각시 품바요? 각시 품바를 했어요? 아니면은 그 원래 품바를 아니 했었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각색된 품바 품바. 중에 네.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2인극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네네. 한 분은 이제 네. 거지 역할, 그 천장근 역할, 그리고 한 분은 여자분인데 이게 멀티예요, 멀티. 아, 그래서 네. 멀티 역할을 네, 했군요. 멀티를 했어요. 아, 거기서 그러면은 타령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왜냐면 고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타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분이 그 천장근 역할 하신 분이 하는 거 네, 그렇죠. 하시고 이제 그래도 저는 거의 많이 연기만 들었으니까 한 자락 좀 들려주세요. 네, 아니면 네. 뭐가 타령이 아니라도 타령부터 먼저. 타령부터 아니면 각설이 먼저. 타령 나오면 너무 아니, 좋은데. 불러놓고서 몇 곡을 시키려고 타령부터 먼저. 타령이요? 네. 네. 타령 말고 퇴주 그래 퇴주. 퇴주잔 타령이라고 맞아. 이제 죽고 나서 부르는 노래인데 아, 그거 정말 슬픈 노래인데. 아유 잘 불러야 되는데 예, 한번 몰라서. 그래도 해주세요.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 네. 하겠습니다. 네. 누가 나를 만들었소 어머님이 술정에서 대주잔으로 만들었지 누가 세상을 만들었소 전능하신 상제님이 실수로서 만들었지 뭐 이런 노래인데 참 잘못해요. 가슴이 메이네요. 실수로서 울어지는 만든 것 세상, 같아요. 네. 퇴주잔으로 빚은 인생. 그 다음에 뭐였죠? 천지간의 네. 몽달귀신. 몽달귀신. 아, 이 노래가 나오면 진짜 그 모여있던 관객들이 뭐 뭔가 뭐를 회한 때문에 눈물을 한 자락씩 이렇게 네. 삼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실제로 품바 내에서도 굉장히 그 비극적인 그런 아, 예.
예, 결과가 있었을 네. 때 그 장면이었죠. 소리로만 들어도 충분히 감동적인데 너무 잘하는데 뭘? 그러게요. 진짜. 그 안에서 또 보면은 그 감동이 또 더 할 것. 그렇죠. 네. 네. 예. 제가 요즘에 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삼남매거든요. 네. 제가 오빠 있고 남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들 성인이 돼가지고 어릴 때는 이제 엄마 혼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이제 극장일 하랴 공연하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어렸으니까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이제 네. 극장 일도 도우면서 저희 오빠가 이제 지금은 품바 기획 이쪽을 아하. 맡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각시품바도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판소리를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배웠었잖아요. 어릴 때 배웠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야 중간에 목소리가 놓고. 좀 허스키하고 네. 낮은 편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이제 좀 몇 년을 이렇게 배우다가 네. 목소리가 좀 많이 변하더라고요. 너무 허스키하게 변하는 거 같아서 네. 잠시 좀 쉬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아.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권유로 사실 배웠던 거거든요. 네. 저희 가족이. 근데 그 이후로 쭉 안 하다가 네. 요즘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한 얼마 안 됐는데, 네. 저는 이제 실용음악 전공하고 뮤지컬 그쪽 그렇죠. 노래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판소리 많이 좀 까먹고. 네. 그러다- 그 음색이 아까 들었을 때도 약간 뮤지컬 쪽에 고운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저 네. 약간 허스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매력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노래만 들으면 그때 고등학생이 부른 노래라고 전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네. 예, 소환 씨도 요새 뮤지컬 레슨 받고 있다던데. 한 번 노래하는. 되었어요, 아직. 하루 갔어요, 하루. 왜 그 다음 주에 안 갔어요? 아, 그게 지금 공연 중이셔서 선생님이 그래서 킹키부츠 그거 하고 계셔가지고 1월 8일부터 다시 수업을 재개하기로. 네. 네. 아무튼 그 추리 씨는 지금 극장을 정리하면서 공연에 또 마무리를 갖다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학로가 자꾸 상업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랄까 좀 손님으로 밀려나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뭐 이거 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초대권이라는 게 갑자기 네. 이렇게 저는 아직 어려가지고 예. 잘 모르겠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대권이라는 게 많이 생긴 건지 예.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초대권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유료 관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대권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줄어드는 추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또 일부 힘 있는 그런 극장들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작은 극장들에서는 아직.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초대권을 줘서 와서 보시고 입소문이라도 좀 내달라라고 부전 하는 효과를 건데 노리는 거죠. 이걸 중간에서 또 홍보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는 데에서 네. 김 대표님 네. 네, 홍보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데에서 초대권들을 갖다 가끔 여기 김 대표님 회사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초대권들을 너무 남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좀 정리를 하면 실은 공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량 그 물량이 들어가는 뭐 뮤지컬 같이 큰 대형 극장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할 때는 아마 빈도수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소극장에서는 실은 홍보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비용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알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새는 뭐 SNS라든지 그 관계망이 좀 발전해서 웹상에서 하는 방법론은 많이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입소문을 내줄 만한 소위 말해서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초반에 집중으로 좀 뿌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공연이 한 달이니까 피부적으로 초대권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느껴지는 거고 만약 이게 안정화되고 공연이 입소문이 되면서 안정화되면 이제 그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은 초대권 문화가 없어지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괴로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예. 초대권을 너무 많이 이제 하다 네. 받다 보니까 돈 내고 오기를 아까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 예술가 그러니까 자존심도 떨어져요. 영화 한 자존감도. 편은 10,000원씩 주고 봐도 그러니까요. 연극은 10,000원씩 주고 보기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많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 배우들이 서 있는 그 열정이며 오면서
정말 실제로 돈을 주고 보는 사람들은 배의 감동을 받아가지만 그렇죠. 초대권을 받으면은 가기 싫어. 안 가라는 사람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공연을 봤을 때도 되게 편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 네네. 어떤 책임감 없이 보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극도 조금 많이 찾으러 다니고 그런데 한 번 보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연극 한 번 보고서 마치 다 본 거 마냥 나 연극 봤어. 그게 아닌 건 거잖아요. 연극은 정말 많이 봐야 되고 와인처럼 계속 먹어봐서 어떤 맛이 나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한 편 보고서 마치 모든 연극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은 안 그것도 되는 특히 거거든요. 삐끼한테 끌려가가지고 네. 보고 나서 모든 연극이 마치 이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그리고 게 다양한 걸 문제가 있는 봐야죠. 거죠. 그리고 마당극이잖아요. 품바 아, 네. 같은 경우는. 근데 마당극의 종류는 지금 굉장히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전통도 굉장히 깊고 옛날에 우리의 그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막 비판을 하는 그런 장르인 거잖아요. 요즘처럼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네. 장르도 있지만 굉장히 선생님들의 어떤 해안 같은 것도 많이 묻어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네, 뭐 지켜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 보면은 그건 문제라는 거 다들 알잖아요, 이제. 그쵸. 네. 그렇죠. 연극 초대권으로 보는 거는 사실 불법 다운로드랑 비슷해요. 그런데 보면 아직도 대학로에서 버젓이 우리한테 월 5천 원만 내면 초대권 몇 장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감하게 거부를 해야 거부하셔야 돼요. 됩니다. 네. 그리고 관객들이 시작을 또 해줘야 돼요. 하여튼 의식을 길거리에서 가지고. 이렇게 네. 뭐 저한테 사시면은 뭐 몇십 프로 할인해드려야 하면서 쫓아다니는 삐끼들도 네. 과감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저희들이 추천해드리는 공연들은 볼만한 공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요. 송하의 플레이거를 좀 네. 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야말로 꼭 보실 만한 그런 작품들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니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추리 씨가 생생하게 자기 기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굉장히 저도 너무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너무 마당을 다 뺏겨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네. 우리 집을 뺏겨 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던 곳. 그렇잖아요. 우리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던 곳. 네. 이런 데가 다 뺏기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보고만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한테 기대한다는 건 참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해야죠. 아니, 우리 걸 오히려 뺏어갖고 장사꾼한테 주고 있잖아. 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제 제가 올해 김성수 평론가를 오랫동안 아는 친구인데 네. 오늘 표정이나 말투가 정말로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정성 있어 보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세상에. 제가 스스로 덜에 전염돼서 저도 공연장 하나 뺏긴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절절하셨군요. 그 공연장 4억 넘게 네. 들어간 거예요. 참 정말. 제가 왜 저한테 사업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 훔쳐갔어요? 아직까지 대관료 일부 안 내셨잖아요. 저는 다 사랑과 몰라 정리가 돼 있잖아요. 사랑과 그래서 뭘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네. 우리 네. 그 김추리 양 오셨으니까 네. 노래 한 곡만 더. 이번에는 이런. 뮤지컬 노래 괜찮습니까? 아니면 OST 이거는 또 음악이라도? 왜냐면은 우리 추리 양을 소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기억을 해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배우가 좀 잘하고 있다. 즐겨 부르는 곡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즐겨서. 제가 네. 그 루나틱이라는 작품을 오래 네네. 했다고 예. 했잖아요. 아, 네, 거기 나오는 노래 하나 네네. 들려드릴게요. 네네. 거기 요즘 입시생들이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 제목은 굿닥터라는 예. 곡이고요. 네, 막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길게 해도 돼요. 하겠습니다. 예. 증상을 얘기해봐 솔직하게 털어놔 정확하게 진단을 해줄 테니 부끄러워하지 마 모두 고쳐줄 테니 나는 굿닥터. 야, 이거는 브라보. 재즈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참.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부르시는데 네.
빠지겠어요. 남자 관객, 여자 관객들도 빠지겠어요. 이 김추리 씨 아직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어린 나이에 재능이 굉장한 것 같아요. 뮤지컬 무대에서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또 품바도 이렇게 올곧게 이어 내려갔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배우 거기서 아까 멀티로 저는 하다가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극장일이 너무 마지막이라 지금 정리할 게 한두 개가 가족이- 아니겠죠. 저희 가족이 총 동원해서 지금 동생까지 와가지고 네. 극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품바는 이제 1월 4일날 저희 그 상상아트홀에서 구강강솔레 소극장에서 끝나지만 앞으로는 다른 극장이나 이제 뭐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지방이나 계획 중입니다. 네. 네, 좋으면 해외로도 이제 네, 좋다. 네. 근데 지금 참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네. 극장을 정리하는데 이게 2중 3중의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남일이라니까요. 정말 극장에 오며 가며 들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막상 이렇게 정리하고 할 때 보면 결국 봐봐 가족밖에 남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그 김지라 선생님 부인이 되시는 네. 박항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이 참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지켜왔던 공간인데 그 공간이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럼요. 근데 이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연극인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연극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서울 연극제도 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균형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거죠. 너무 상업화에 앞서가면서 이제 그 반대적인 면들도 같이 상업화가 돼가면서 그렇죠.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그렇죠. 네. 이제 내년도의 어떤 소원 하나씩 우리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 우리 김추리 씨부터 한번 거창한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연극계와 관련돼 있는 공연계와 관련돼 있는 내년의 소원,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연극계와 관련돼 있는 예, 아니 뭐 그건 개인적으로도 괜찮고요. 예. 일단은 초대권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아.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죠. 예. 왜냐면 근데 초대권이 많이 좀 없어져서 일반 관객들이 또 돈을 내고 그래야지 또 배우들도요 받은 만큼 또 한다고 그렇죠. 또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작은 바램 참고로 연봉이 얼마나 돼요? 저요? 예. 배우들은 솔직히 예, 정해진 그게 없어서 대략 말씀 보면 대략도- 1년에 얼마 본 것 같아요. 연극만 해서. 연극만 뭐 100만 원은 넘었죠. 그거는 그냥 근데 확실한 건 1000만 원은 전혀 안 되죠. 그렇죠. 한참 참. 그래서 초대권이 없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혹은 꼭 필요한 초대권만 있는 내년 한 해. 이거 굉장한 네. 바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새해 바람? 뭐 동의하고요. 연극계 떠나신다 그러더니 아니 연극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렇게 국회를 회복성에 나쁜 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서 떠난다고. 그 나쁜 사람들이 길이 아닌 곳을 가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이 거론될까봐 하지 않은데 네.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네. 대략 누구들이냐는 거. 대학로도 그럴 거고 뭐 이쪽 아무튼 지도자들도 그럴 거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걸 거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내년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네. 이곳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더 촌철살인에 좀 연극계 관련한 소식도 좀 전해주면서 재미나게 좀 운영도 해보고 아니, 싶고 그러면 늦지 않기로 프로듀서는 뭐야? 프로듀서는 예? 프로듀서로서 욕심은 없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러니까 무슨 연극계 떠난다는 소리가 나죠. 자본도- 방송을 갖다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자본도 축적하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그러니까 배우도 배우지만 저 같은 프로듀서에서 일정하게 계속해서 작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는 남아 있어야 같이 싸울 수가 있거든 연대에서. 그래서 그렇죠. 저도 그러려면 좀 무게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생각도 생각이지만 그래서 돈도 조금 많이 더 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 축적된 돈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엎을 만한 공연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내년도 꿈이자 목표입니다. 예. 저는 내년도에 우리 송아 씨랑 또 추리랑 네. 같이 작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네. 제가 요즘 하녀들이나 버지니아 그레이의 조상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어때요? 하녀들을 내가 연출하면 다 벗길 건데 또는 버지니아 그레이의 조상 같은 거 그것도 있잖아요.
역시 벗길 건데. 왜요? 아니 그 사랑하는 얘기잖아요. 그 러브씬도 진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꼭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작품은 아니에요. 아 근데 두 분을 딱 보니까 하녀들 하면 진짜 어울리겠다. 두 사람. 그러니까 그치? 하나를 해봐봐요. 언니와 동생 너무 괜찮다.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근데 거기에 왜 저는 아 기획하시면 그려져요? 되잖아 기획. 아니 처음부터 그 말 안 하던데요. 아 기획하시면 혼자 다 되잖아요. 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다 해보려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획에서 손 뗐어요. 네. 이제 돈 같은 거 세기 싫어요. 진짜 물론 어설프게 마케팅을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겠지만 네. 예. 초대권 뿌리고 이런 것들에 일침을 다시 가하겠지만 또 연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정말 한번 해서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게 바람입니까? 송아 아니요, 씨? 저는 아직- 송아 씨 바람은 송아 씨의 내년 바람은 저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일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필요 없어. 일단은 일 좀? 일을 좀 정말 한이 풀릴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가 좀 내년에는 올해는 힘든 한 해였지만 다들 그래도 좀 다들 일어나고 아픈 거 다 잊고 행복한 얼굴들을 보고 싶어요. 길 다니면서 사람들이 좀 훈훈한 한 맞아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 4월 16일에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네. 연극계, 공연계도 특히 여파가 굉장히 심했죠. 이건 여파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인데 아직까지도 팽목항에서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단 네. 말이죠.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마치 유기체처럼 같이 아픔을 느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는 정말 새살이 돋아나고 네. 좀 새롭게 모든 게 잘 돌아가면서 네. 좀 저렇게 헛발질하는 정부도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래서 모든 게 좀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네, 서로 우리 한 위로하며 주는- 살자고요. 한 주는 쉬어야 된다고요? 대만 가시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네요. 좋겠다. 방학이죠. 네. 우리도 일종의 하루 쉬고 예, 한주 쉬고. 저도 좀 충전을 해서 와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한 살 알겠습니다. 먹고 봅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파이팅.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오늘